제가 원래 처음으로 진행하는 추사 아트 페스티벌 관련해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은 정말 예술의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추사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과천은 정말 지식의 도시입니다. 추사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과천은 정말 행복한 도시입니다. 추사 선생님이 겉으로 보기에는 유배를 다니시고 굉장히 어렵게 중국이며 뭐 유배지며 뭐 이런 데를 걸어서 정말 어렵게 개인적으로 공부도 하시고 유배도 다니시고 어렵게 주변으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셨지만 제가 보기엔 스스로 삶을 정말 잘 헤쳐나간 행복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천은 추사 선생님이 마지막에 살아 계시다 돌아가셨는데 과천에 추사가 계셨다는 걸 아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과천이 추사의 정신과 예술론을 조금 오늘날의 의미를 되살려내고 이를 어떻게 하면 과천에 계신 시민분들과 같이 이를 나눌까 이런 의미를 고민하다가 추사 문화제를 아트 페스티벌로 정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렇게 이틀 동안 시민회관하고 추사박물관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요거 관련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추사 선생님은 살아생전에 글씨도 많이 쓰셨지만 편지도 엄청나게 많이 쓰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조선시대에는 서신의 문화가 굉장히 자리 잡고 있고 생활 일기를 엄청나게 기록으로 많이 남긴 문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뭐 다산 선생님도 그렇고 추사 선생님도 그렇고 우리가 이름을 아시는 조선시대의 유학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많은 서신들을 남겼고 그 중에서도 추사 선생님은 주변 분들, 가족한테도 많이 남겼지만 주변 분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서신을 남겼는데 그 중에 하다못해 자기 이렇게 시중을 들어주던 달준에게까지 이런 달준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이런 문구를 남기셨습니다. 그 브리설란도라고 지금 전에 지금 8월달까지 과천 추사박물관에서 전시를 했었던 전시인데요. 브리설란도를 보면 추사 선생님의 기계랑 추사 선생님이 갖고 있는 예술론을 정말 잘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달준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문구들을 남기셨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번 추사 아트 페스티벌을 준비하면서 큰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추사의 예술 정신과 창조 전시를 좀 이어받아서 예술가와 함께하는 축제, 지역과 함께하는 축제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보통의 예술 축제는 예술가들이 나와서 예술가들의 기량을 보여주고 이를 시민들이 즐기는 형태로 끝납니다. 하지만 이런 축제의 형식은 지금도 물론 이런 축제 형식, 문화라는 것들은 지금 우리가 추사 선생님을 이야기하고 있듯이 한번 문화는 만들어지면 정말 영원토록 지속되는 건데 문화에도 트렌드가 있습니다. 저희가 시민들이 함께하는 축제에도 트렌드가 있거든요. 요즘은 예전에는 주로 장르, 문학 축제, 미술 축제, 연극 축제 이런 장르 중심의 축제였다면 요즘은 융복합 축제가 좀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요즘 이렇게 일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과 관련된 연관이 있는데 다른 전시장 같은 데 많이 가보시면 미술, 하다못해 서예, 예전의 전통과 관련되든 하다못해 무슨 불화나 이런 전시를 가보더라도 영상이 있고요, 사진이 있고요, 실물이 있고요. 그거를 어떻게 만들어진지에 대한 구체적인 재료 이런 것들을 같이 보여주면서 전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전체를 보면서 보시는 분들이 다양하게 영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저희 축제에도 오감의 예술을 최대한 이렇게 동원을 해서 시민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사 선생님은 시서화를 중심으로 남기셨지만 저희들은 이것들을 다시 오늘날의 시각 예술 하다못해 여러 장르에 있는 만화부터 시작해서 여러 장르에 있는 시각 예술가들이 참여해서 오늘날의 작가들이 추사 선생님의 작품을 재해석해서 이를 보여드리고요.
또 이것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로 체험을 하게 만들 거고, 이것들을 기본으로 저희가 미디어 아트가 이제 저희가 이제 과천 축제가 끝나고 나면 저희 추사 아트 페스티벌 이제 홍보가 시작될 텐데 그때 되면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이 되면 미디어 아트 같은 것들이 보여지게 되고, 또 음악으로도 표현이 되고요. 또 EDM이라고 해서 이렇게 미디어 믹싱 같은 것 형태로도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뭐 청각, 시각 이런 가릴 것 없이 저희가 이제 좀 표현을 하고, 그런 것들을 오늘날 예술가들은 추사를 어떻게 표현할까, 이렇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 이제 기존에 있는 작가들이 좀 해석을 하는 영역들이 있고, 이런 재해석하는 프로젝트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과천에 있는 작가들도 참여하지만, 정말 우리나라에 있는 작가들, 아시아에 있는 작가들, 세계에 있는 작가들이 점점 추사를 많이 알아서 추사의 작품들을 널리 오늘날의 작가들한테 영감을 많이 주는 그런 작가로서 저희가 그런 원천 소스를 보유하고 있는 과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대로 연구하고, 좀 전에 이제 홍범 선생님 말씀 들으셨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계속 연구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시민 작가들하고 지금 나누려고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더 많은 세계의 작가들한테 기본 소스를 줘서 오늘날의 뭐 예술혼으로 다시 한번 재탄생하고 이것들을 공유하는 이런 것들이 큰 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축으로는 여기 혹시 지역에 있는 예술단체 내지는 지역에 있는 무슨 생활예술 아트 하시는 뭐 이런 데 소속되어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활동하고 계시는 분? 네네. 저희가 과천이 유독 이렇게 지금 여기 이제 문화원인데, 문화원에도 이제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아마 여기도 대부분 손은 드시지 않으셨지만, 그런 분들이 여기 있는 프로그램들을 대부분 한두 가지 정도는 다 들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천이 유독 그런 인구가 되게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과천이 생활예술, 일반 문화예술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전체적인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 도시인데, 저희가 지역에서 커뮤니티, 이제 그런 분들을 보통 커뮤니티 아티스트라고 부릅니다. 커뮤니티 아티스트의 일반적인 특징은 추사 스님하고 일반적인 커뮤니티 아티스트의 특징과 좀 달라지는 지점은, 추사 선생님은 스킬도 능하지만 이런 스킬을 가지고 무엇을 표현해야 되고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까지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능하신 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커뮤니티 아트를 주로 하시는 분들은 주로 이렇게 재료와 표현, 재료에 따르는 표현에 주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국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과천에는 추사 선생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날에 가장 중요한 게 브랜드인데요. 브랜드가 되려면 스킬로는 안 됩니다. 스킬이 콘텐츠랑 만났을 때 브랜드가 됩니다. 우리는 추사라는 콘텐츠가 있는데, 이런 콘텐츠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저희 생활예술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참여를 많이 시켜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스킬에 콘텐츠를 입혀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브랜드, 개인의 브랜드, 과천의 브랜드, 아니면 그 단체가 갖고 있는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브랜드로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 브랜드라는 마인드가 있을 때 지역에 이제 저희도 지역에 굉장히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요. 이런 기업들이 같이 참여하게 되고요. 또 이런 예술단체를 지원하는 기관에서도 그런 좀 더 브랜드를 성장시키는데 어떤 뭔가 비용이라든가 에너지를 쏟게 되면 정말 큰 보람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대부분 이제 단타로 한번 지원해주고 그 해에 정산이 끝나면 또 마무리되고, 뭔가 이렇게 남는 거라고는 뭐 이제 별로 없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 브랜드는 뭔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더 많은 사람들한테 판매도 될 수도 있고 널리 알려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시즌별로 해서 버전업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런 것들도 같이 추사 아트 페스티벌과 같이 한번 만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번 1회 때부터 그런 것들을 좀 더 적용하려고 하고, 이번에는 한 15팀 정도가 참여하게 될 텐데, 그런 팀들이랑 혹시 뭐 그 전에 이제 사전에 저희들이랑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같이 한번 그런 간담회 자리를 뭐 열고, 브랜드화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민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분들이 만드는 것들이 일종의 추사 아트 마켓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마켓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뭐 프로세스라든가 아니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결과물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런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과천에 있는 학생들, 지역에 있는 다른 분들하고도 좀 많이 나눌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도 확장시켜 나가는 것들을 목표로 이런 로컬 커뮤니티 아티스트와 연계된 추사 아트 페스티벌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전문 예술가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커뮤니티 아티스트 함께 이렇게 같이 만들어 간다면 이런 추사 아트 페스티벌이 갖고 있는 본연의 목적하고도 시너지가 굉장히 많이 날 것 같고요. 좀 더 이렇게 지역민들한테도 조금 더 두근두근한 내일을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기다려지는 내일, 뭔가 만들고 싶은 내일로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추사 아트 페스티벌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조금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많이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만든 결과물들이 축제장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들을 두 개 넘어간다. 됐다. 여기 보면 저희가 공식 행사가 개막식을 열린마당으로 해서 19일하고 20일 하게 되는데요. 19일 날 저녁에는 저희들이 개막식 형태로 이렇게 16시, 오후 4시부터 6시 정도까지 공식 행사가 이루어지고요. 저희들 섹션은 크게 4가지 섹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메인 행사라고 할 수 있는 추사 미디어 아트라든가 기획 전시, 수사 대전, 수상작 전시라든가 추사 글씨 아트, 이번에 참여하는 작가들인데요. 추사 글씨 아트 작가들의 전시, 추사 박물관을 여기 지금 시민회관 앞 마당에서 만날 수 있는 VR 전시, 이런 것들을 글씨 정원의 형태로 해서 한 섹션이 있고요. 저희가 추사, 오늘 홍범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더 저희가 전문가분들이 좀 더 쉽게 추사 선생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수 있는 자리를 축제 기간에 별도로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추사 토크이고요. 오늘날의 작가가 추사의 옛날의 작품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그리고 어떤 컨셉으로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오픈 아트 토크라는 존이 있는데, 그게 이제 말시정원이고요. 솜씨정원에는 여러분들이 참여로 만들어지는 정원인데, 누구누구시 정원, 나의 이름입니다. 나의 정원인 거죠. 누구누구의 정원, 그리고 나도 작가다, 그리고 레터프레스 체험, 추사 골든벨, 희호대회, 이런 것들이 이제 솜씨정원에 들어가는데, 예를 들면 누구의 정원은 내가 품고 있는 어떤 문장, 우리 가족이 소중히 여기는 가훈이나 문장들을 추사 선생님이 이렇게 정성 들여서 글씨를 썼던 것처럼 우리 가족으로 나의 글씨로 써서 나는 어떻게 문장과 그림을 이렇게 잘 만들 수 있는지 약간 좀 현장에서 배워보고 그것을 실제로 써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공유하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나도 작가다 프로그램은 이번에 추사 글씨 아트에 참여하는 작가들과 같이 오늘날 작가들은 만화로 뭐 아니면 글씨로 또 뭐 정각으로 뭐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석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들어보고 그런 해석법을 약간 배워서 나도 그런 작품을 일부 만들어 보는 것이 나도 작가다 프로그램이고요. 레터프레스는 우리나라 이제 글자가 이렇게 그 납부로 만들어진 그 금속 활자 형태가 있는데 추사의 글씨가 대부분 이렇게 어려운 한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한글로 풀어서 일종의 시 형태의 금속 활자 형태로 저희가 조판을 다 합니다. 그래서 조판한 것들을 보여드리고요. 이것들 실제로 현장에서 잉크를 발라서 찍어서 가실 수 있도록 체험을 실제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사 골든벨 잘 아시겠지만 추사에 저희들 축제장을 둘러보면 굉장히 이렇게 추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을 곳곳에 넣어둘 텐데 그런 것들만 잘 보셔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들을 해서 추사 골든벨 대회와 희호 대회는 좀 전문가 영역인데 전체적으로 글씨를 좀 이렇게 서예가 분들이 참여해서 만드는 대회가 있고요. 나머지 저희들이 VJ 버스킹이라든가 추사 문장을 노래와 함께 섞어서 들려드리는 추사 문장 버스킹이라든가 낭독 라이브, 추사의 문장을 시 형태로 읽어주는 낭독 라이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저희가 추사 내비게이션 투어라고 해서
저희 시민회관에서 추사박물관이 약간 지금은 좀 떨어져 있어서 가기 힘든데 축제 기간에는 저희가 무료로 셔틀버스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현장에서 한 25분 정도, 한 30분 정도 떨어져 있는데 버스를 타고 가셔서 1시간 정도 체험을 하고 다시 돌아오는 코스로 해서 한번 이렇게 완복하면 2시간 정도 걸릴 텐데 그 코스를 이틀 내내 계속 완복해서 계속 이렇게 투어를 돌릴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추사 박물관에도 프로그램을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추사 박물관까지를 이렇게 완복할 수 있도록 추사 내비게이션 투어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진행을 하면 선물도 굉장히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과천에서 저희가 이제 과천을 둘러보면 과천에서 굉장히 오래 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대대로 이렇게 물려받으신 일종의 진품, 명품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신데 도대체 이게 진짜인지부터 시작해서 진짜면 가격이 얼마인지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현장에서 정말 TV에서 보셨던 그 분들이 오셔가지고 진품, 명품, 진품이면 대충 가격은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감정을 현장에서 받지는 못하겠지만 대충 어느 정도 하는지 이것들을 현장에서 바로 가르쳐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축제 홍보가 시작되면 저희들이 이렇게 어떤 양식 같은 걸 드리게 될 텐데 그러면 그 양식에 맞춰서 제출해 주시고 현장에 가지고 오시면 그것들을 이렇게 현장에서 진품, 명품 현장 감정을 진행합니다. 여기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추사 미디어아트, 추사 글씨아트에 참여하는 작가들인데 최대한 많은 장르에서 이번에는 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1회는 대부분 예산이 크지 않아서 작가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참여하면 좋겠지만 이번에는 5분의 작가들이 참여하는데 그래도 최대한 다양한 장르의 작가들을 넣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과천에도 되게 좀 세계적으로 활동하시는 작가분들이 계신데 이런 과천에 있는 작가를 발굴하면 좋겠다. 그리고 추사는 우리나라의 예술가인데 이 외국인들이 보면 도대체 어떤 느낌일까? 뭐 이런 것들을 좀 5분밖에 안 되지만 최대한 압축적으로 이 작가들을 최대한 이런 기준으로 선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관우 작가라고 그 지금 추사 박물관 옆에 보면 작업실이 있으신데 여기서 6대째 살고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도장 아트라고 해서 되게 비엔날레에 초청되는 작가, 우리나라에서 비엔날레에 초청되는 작가가 몇 없는데 그 국제 비엔날레에 초청될 정도로 되게 유명한 작가이신데 여기 과천에서 6대째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인숙 선생님 서예가신데 이분 이제 캘리그라피도 같이 쓰시면서 이번에 굉장히 이렇게 기본 서예를 기본으로 캘리를 작업하시는데 되게 내공 있는 형태로 좀 단단한 글씨를 만드시고 거기에서 캘리적인 약간의 유의 요소들을 넣어서 지금 작품을 만들고 계시고요. 브루노는 프랑스의 작가인데 기본적으로 프랑스에서도 공부를 하고 네덜란드에서도 공부하고 뭐 미국에서도 있다가 한국에서도 되게 한 10몇 년 있으면서 되게 여러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대부분 이게 뭐 하나로 드로잉을 중심으로 해서 즉흥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작가인데 이번에 브루노 작가가 이 전체 5분의 작가 중에서 제일 먼저 추사에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추사 연구를 엄청 열심히 해서 브루노 작가가 작품을 먼저 완성을 했거든요. 브루노 작가의 기본 컨셉은 추사는 양반이다. 그러면 나는 이 양반의 작품이 양반의 글씨를 쓰는 붓이 아니라 오늘날에 보면 그래피티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벽에 그림을 그리는 그래피티 붓으로 써야겠다. 근데 그래피티도 실제로 보면 먹하고 거의 똑같거든요. 안에 뭐 펜 뭐 이렇게 그 잉크를 짜면 이 먹물 떨어지듯이 막 떨어지는데 오늘날의 거리 예술인 그래피티로 추사를 해석해보자. 그래서 재료는 그래피티를 씁니다. 대신 그 밑에 쓰이는 종이는 직접 전주에 가서 전주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명한 한지 전문가한테 가서 직접 맞췄어요. 맞춰서 와서 되게 두께랑 이런 것들을 직접 맞춰서 가지고 와서 거기 위에다 그래피티 펜으로 직접 썼고요. 그리고 그 추사의 그 문장보다는 도형 이렇게 형태미에 좀 이렇게 착안을 해서 형태에서
조금 더 이렇게 형태와 멀리서 보는 것과 가까이서 보는 것, 멀리서 봤을 때의 형태, 가까이서 봤을 때의 형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스스로 테스트하면서 그림을 제가 지금 직접 작업실 가서 봤는데 제가 봤을 때 적어도 한 1000점 이상은 기본 밑작업을 했더라고요. 진짜 이 작업한 게 거의 A4 용지, 그러니까 A3 용지가 거의 한 이 정도 쌓였거든요. 우리가 보통 한 200장, 250장 들었잖아요. 이게 거의 이 정도 쌓이려면 그 외국인 그 추사의 글씨부터 시작해서 이거 그래피티로 표현했을 때 어떤 느낌이 나는지를 한자 한자 다 해서 최종적으로 5점을 만들었는데 아마 이번 축제에 오시면 굉장히 이렇게 좀 감동 있는 작품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간우 작가님은 도장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목도장 있잖아요. 목도장 크기만큼에 되는 요 도장을 이렇게 요즘 할 때 보면 레진이라는 소재를 많이 쓰잖아요. 이걸 전부 다 레진으로 요 목도장 같은 형태의 크기만큼 도장을 다 만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색과 톤과 크기와 이것들로 전체를 구성을 하는데 작품을 이번에 그 세안도와 과지초당을 2작품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개인 저희가 아주 작업비는 거의 엄청나게 조금 드리는데 이 전체 한 작품 만들 레진이 거의 한 수백만 원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거를 직접 2작품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무튼 지금 이제 작업이 끝나서 이번 주에 제 최종 작품을 이렇게 이제 제출하시는데 이것도 아마 현장에서 보시면 굉장히 큰 감동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여인숙 작가님도 켈리로 작업을 진행되고 신명환 작가님도 밑에 보이는 저 캐릭터가 되게 신명환 작가님의 유명한 캐릭터인데 약간 스토리 형태로 다시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추사를 해석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윤태원 시각 디자이너는